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좀 처음에 할 강의들은 복사물이 좀 없어도 듣기만 해도 되니까 중간에 들어오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매 첫 강의에 하는 거는 1교시 때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이제 기숙사, 특히 자연환경관리 기숙사의 시험 정보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 대한 생리를 알아야지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무작정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환경관리 기숙사 시험 정보, 이거는 일단 처음 하신 분이라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큐넷을 들어가 보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있어요. 자연환경관리 기숙사를 보시면 시험 정보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정보를 보시면 이번에 5월 시험 봤고요. 이제 8월 시험이 남았죠. 이제 8월 시험 보는 거고 저희는 이제 8월 시험에 대한 대비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토요일이라는 거 아시죠? 이번에 처음 토요일이 시험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춰서 스케줄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 출제 경향은 기숙사는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항상 여러분이 이제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예요.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느냐.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 공부는 이제 학원에서 얘기하는 방향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기본 교재라고 하는 기사에서 보던 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보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론 저희의 자연환경 관리 분야는 생태학이라는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나머지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계열이 워낙 융합의 기술사이기 때문에 융합에 맞춰서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론을 습득하는 데는 다 어려워합니다. 거의 모든 분야가.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도 한 10% 정도만 본인이 하는 거하고 조금 닮아 있고 유사하고 나머지는 전부 낯선 이론들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건 없어요. 막상 이제 또 시작을 하면 내용이 넓지만은 않아요. 넓지는 않고 약간 다른 기술사에 비해서 조금 깊은 편이에요. 깊은 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하는 비중이 지금 저희 기술자는 좀 낮다 그랬죠. 낮다 보니 이론이 더 크다. 이론이 차지하는 게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진짜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기억해야 될 이론들이 많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무가 비중이 큰 게 일반적인 기술사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많은 비중을 안 차지하지 않다 보니 이쪽에 딱 하니까 약간의 암기도 좀 필요하고 막 이런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술사에 비해서. 아시겠죠? 그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기술사 합격을 하는데. 일단 방향을 잘 잡아서 하셔야 돼요. 본인이 어떤 분야에 있느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제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기존 했던 습관들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합격하는데.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과목들을 보면요. 경관생태학, 법규, 자연환경 관련된 법규, 취득 방법, 지금 시험 정보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복사물 중에. 보면 이제 자연환경 법규, 생태보건공학, 환경생태관리, 계획학, 환경계획학,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 있죠. 이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배울 매 과목이에요. 자, 시험 정보라 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 매 과목이고, 중요 과목은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과제로 나갈 것도 중요 과목도 좀 양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수업의 스케줄을 보면 전반부의 중요 과목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술사 공부를 하면 처음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중반 되면 막 헤어지는데 그때부터 조금 쉬워져요. 공부하기가. 저희가 배워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시험에 보는 방법에 있어서 일단 우리는 필기시험을 보는 거죠. 필기를 합격하시면 면접은 나중에 제가 팁을 드릴 거니까 일단 필기를 한번 보시면 몇 분이 처음 하신 분이 계시니까
9시부터 시험을 보고요. 매번 100분을 보면서 쉬는 시간 20분. 중간에 점심시간 있고, 그건 이제 400분을 보는 거야. 4교시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5시 넘어서 아마 끝날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시험 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처음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익숙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도 저희가 합니다. 학원에서. 조금 다른 학원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런 테스트 훈련의 과정을 저희는 좀 많이 집어넣어요. 기숙사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점점 깨달아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은 100점 만점에 60점이죠. 별거 없을 것 같죠. 60점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적혀 있는 거고요. 우리가 60점이 합격이라면 100점을 70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 1등이 보통 63, 여기 정도거든요. 수석이, 전체 수석이. 근데 어떻게 100점이겠어, 이게? 그쵸? 70점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1등이 이 정도니까 60점 맞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공부를 안 하고 보면 30점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했으나 좀 산만하게 쓰면 40점대. 공부 좀 했다 그러면 50점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타작하기도 힘든 게 기숙사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것도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점수 자체도 적응이 안 되는데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시험에 대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남들이 옆에서 보기엔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기준이 55점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자, 55점부터 이제 합격을 위한 60점을 넘는 거죠. 이게 이제 합격의 고지인데 이걸 넘기기 위한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 점수대에서 10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5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짧게는 6개월, 1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차이를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왜 어떤 사람 6개월, 어떤 사람 1년, 어떤 사람 2년, 3년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뭐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이거를 처음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에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정말 잘하는 것 같아도 합격을 못하세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가고 굉장히 지식도 많아. 근데 합격이 안 돼, 합격이. 방향 때문에 그러는 거야. 기숙사 시험의 방향을 아셔야 돼요. 자연환경 관리 학문의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에 대한 생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에 맞춰서 방향을 못 잡으시니까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손을 놓쳐. 몇 달 손을 놓으면 이제 이 방향을 또 놓쳐요. 그래서 다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중간에 쉬었다? 그럼 이걸 놓쳐. 그럼 다시 원점.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일단 쉬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것도 신기하게 이 시험은 위원님들이 달라지거든요. 시험 출제위원들이 몇 년 단위로 주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분야, 과목들이 또 바뀌어요. 자, 이게 바뀐 게 작년이에요. 그 전에는 경관생태학이 한 3년 주요 과목이었어요. 자, 작년부터 바뀌어서 이제 생태학이 주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생태학을 공부를 좀 소홀히 하면 쉽지 않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될 게 5월 시험과 8월 시험이 또 달라요. 네. 왜? 위원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5월 시험 분석, 이번에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5월 시험을 분석을 해드리는데 5월 시험 분석한 걸 맞춰서 또 8월 시험을 준비한다. 그 방향에 맞춰서 그러면 실패합니다. 왜?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이걸 다 보죠. 저는 이쪽 시험에 대한 여러분이 합격을 시키기 위한 그 지도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이게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는지 이걸 읽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걸 저는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8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좁혀드릴 거예요. 어느 쪽으로 공부를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이것도 좁혀드리냐면 우리가 모든 과목을 골고루 다 완벽하게 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을 정해서 정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과목은 한 2과목 정도 되거든요. 그 2과목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합격의 시기가 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통계예요, 통계. 도대체 합격을 몇 명을 시키느냐. 자, 시험 정보에서 보면 일단 2014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죠. 자, 초창기에는 굉장히 퍼센트가 높았어요. 근데 이거는 초창기니까 그러는 거고요. 자, 안정화될 때부터는 이제 3%대입니다. 자, 3%대 최근 보시면 3%대죠, 대부분. 2에서 3%대인데. 근데 중간에 2013년에 9%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너도 나도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뽑네? 그럼 나도 조금만 공부하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작년에 2%로 뚝 떨어졌어요. 2% 뚝 떨어졌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 올해 3% 미만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는 기숙사 회에 가입되어 있고 출제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계속 들어요.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환경부의 생각을 듣기 때문에 얼만큼 뽑을지에 대한 예측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조금 뽑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 한 2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생태학 문제를 또 내시면 또 많이 안 뽑으세요. 그 교수님의 성향상 2명 뽑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작년에 전반에 2명 뽑았죠.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교수님이 내셨어요. 똑같은 교수님이 내셨다고 저는 딱 문제를 보면 읽을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는데 다양스럽게 작년에 비해서는 그분의 깊은 이론을 안 내시고 생태학의 일반적인 이론을 내셨어요. 이번에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태학을 공부를 소홀히 하신 분들은 그게 기초 이론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용어만 봐도 낯선 용어인 거예요. 근데 생태학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게 기초 이론인 건 알아요.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명. 그러면 8호는 몇 명을 뽑을까? 8호는 작년에 3명이었거든요. 올해도 한 그 정도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3명.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전국 3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라서 시험이 좀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차하다가 이제 미끄러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긴 많은데 방향을 잘못 잡고 공부하신 분들이 이 분야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못 고쳐요. 제가 이 못 고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희 수강생들 중에 오래 공부하시고 저희 학원에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나쁜 습관이 들어있는 분들이에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분들을 불량감자라고 부르거든요. 나쁜 습관을 들어있는 이분들은 고치려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 이제 여기 처음 하시는데 저희 학원에 오셨다면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요. 딴 데서 듣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나쁜 습관이 배어 있으면 방향을 엉뚱하게 가가지고 이상한 습관을 가져서 그거 고치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기숙사 시험을 볼 때는 다들 헷갈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합격을 할까? 확신이 안 들어요, 여러분은. 근데 저는 오래 보니까 이게 확신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합격이 빨라집니다. 확신이 들고 그러다 보니 가르치다 보니 저희 합격률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고. 그분들이 제 말을 따라주신 분들 합격이 되고 정말 하라는 대로는 모범적인 사람들은 정말 빨리 합격하세요. 보통 자연환경관리교수는 여러분 기간이 궁금하죠. 여러분이 쉬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면 1년이면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1년. 그러니까 저희 지금 시작하셨다면 사실 올해 8월 시험은 조금 힘드시고 내년에 합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중간에 우리 학원 조금 쉬죠. 그때 공부를 안 하고 놀고 있다고 오시면 원점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어가서 공부를 하신다면 내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하신 분은 그런 마음을 일단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올해 8월에 끝내려는 목표를 일단 가지셔야 돼요. 제가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이게 다르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첫 시험인데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물어요. 100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합격하신 게 아니에요. 하란 대로 그냥 했을 뿐이고 본인이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시험을 봤더니 합격을 해버렸네? 라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야. 있기 때문에 방향만 생각하시고 방향은 제가 말하는 방향으로 제발 좀 와달라.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데 잘 가고 있으면 처음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다.
자, 오늘부터 스타트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조금 쉬었겠죠? 다른 분야 기숙사를 준비하신 분들 쉬었을 거고, 오늘부터 스타트인데, 이제 8월 1일 이 시험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조금 이제 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 쉬어서는 안 되지만. 그럼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모든 1월을 다 숙제는 못하지만 방향에 맞춰서 그걸 좀 집중해서 그것 때문에 빨리 합격하고 나가신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를 합격했다 그래서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기숙사를 합격하고 나서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저희는. 해야 되는 게 계속 정보들은 쏟아지고 알아야 될 지식은 늘어요. 특히 저희 분야는. 자연환경 관리 분야는 역사가 짧습니다. 90년대부터예요. 자, 20년 조금 지났죠. 근데 자연이 뭡니까, 자연이? 자연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검증하고 데이터가 나오고 이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20년 됐으니까 이제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겠죠. 최소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론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이론들이 많아서 사실상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기출문제는 기초지식이고 출제하는 걸 딱 보면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겹치지 않게. 보통 오래되면요, 낼 게 없어가지고, 그냥 기출문제 변형 위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속 이론이 쏟아지다 보니, 기출문제 변형이라기보다는 기출문제는 기초이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 기초이론을 모르면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는 하시는 거야.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럴 게 맞을 거야 라고 엮어서 푸는 거야. 이런 푸는 능력. 자, 기사는 뭐예요? 암기해서 그냥 다닥닥 정답이 딱 보이죠. 기숙사는 정답이 안 보여요. 정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계속 강조할 거예요. 정답이 안 보여요. 틀린 답은 있지만 정답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정답이 안 보인다는 그런 거예요. 누가 되게 이 중에서 공부 잘하신 분 있어. 제가 좀 잘했다고 칭찬하시면 가끔 생길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쓴 게 완전히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대로 옮기려고 하면 이제 그게 틀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또 할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시험 정보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개강 자료입니다. 개강 자료. 우리 오늘 일요일 날 수업이 1시부터 6시까지죠. 강의 계획서 한번 보세요. 개강 자료 보면 강의 계획서를 딱 봤더니 6시까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주부터는 7시까지예요. 저희가 환급반을 운영을 하면서 시수를 맞췄어요. 여러분이 환급 금액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수를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까지. 그래서 일요일 중에 한 주도 거르는 주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죠? 기숙사 시험은요, 자, 수업을 처음에 이론을 알아야 돼요. 저희 교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반부는 핵심 이론, 후반부는 실전 문제죠. 자, 핵심 이론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길러야 돼요. 도대체 문제가 뭐가 나왔고, 어떻게 푸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그 다음에,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답안 클리닉이라 그래서 답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얘기할 거예요. 답안 클리닉. 알긴 똑같이 아는데, 쓰는 방식에 따라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그래서 답지 쓰는 방식을 빨리 익히셔야 돼요. 그것도 저희 기숙사에 맞게. 이게 또 기숙사별로 원하는 답지 형식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파악을 못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채점하신 위원님에 따라서 좋아하는 답지 형식이 또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3년 단위로 이게 조금씩 바뀐다. 그것도 전반 시험, 후반 시험, 위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바뀐다. 거기에 맞춰서 답지도 써야 되고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이게 재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험. 자,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잘 써야 되거든요. 이건 논문이 아니에요. 학습장지 접근이 아니에요. 100분이 주어지면 100분 내 최대한 많은 페이지를 논리적으로 써야 돼요. 그것도 단정한 글씨로. 근데 이거는 훈련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한 사람도 한 달만
글씨 연습을 안 하면 글씨가 흐트러지고 시간 내에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는 필수로 하셔야 돼요. 테스트는 필수로. 그래서 이 4가지를 전부 다 수업에서 다 합니다. 5시간이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다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5시간. 그전에는 이제 4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3가지였는 테스트를 뺐어요. 정규 수업에는. 근데 일단은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모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숙사 시험에 대한 거를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은 이 얘기 저한테 계속 들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만 딱 한 번만 얘기하고 중간에 잘 얘기를 안 하니까 놓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프린터물로 드리는 이유는 자,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중간에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야. 방향성. 기숙사 시험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방향성을 알려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숙사 시험은 어떻게 불합격시키는 시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답은 없고 오답은 있다라고 했죠. 잘 알아야 된 게 뭐냐면 제 책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론은 맞아요. 특히 제 책은 이론은 다 맞습니다. 제가 왜 기본 책이나 논문이나 보고 문구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제 머릿속의 생각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제 머릿속 생각 제 단어로 쓰면 이게 검증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서를 보고 찾아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주로 이거를 키워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겁니다. 키워드가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뭐 영어 할 때 어휘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력이 좀 좋아야지 문장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기숙사 분야별로 중요한 키워드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키워드에 맞춰서 공부하세요. 이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중요한 키워드는 있으나 쓰는 방식은 다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서술하는 방향, 논리성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10명이 합격을 했다. 그럼 10분이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만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10분이 다 달라요. 자, 10분이 다 똑같이 써서 합격을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달랐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예요. 10분이 다 똑같아 버리면 여러분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남들이 한 거 모범답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옮기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범답안을 보긴 보는데 이론과 어떤 논리로 풀었지라고 감만 잡으시는 거고 답지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 표현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빨리 합격을 하세요. 자, 한두 명 특히 뽑을 때는 더 합니다. 남들하고 같으면 점수를 절대 안 주세요. 네. 그때 학원에 수많은 책들 많이 나와 있죠.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없었어요. 이젠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딱 펼쳐놓고 제가 문제를 숙제를 드리면 그걸 짜집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첫 걸음은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합격할 수 있는 답지는 아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익은 뭐냐? 장점은 뭐냐? 일단 이론은 빨리 습득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론을 빨리 습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치는 작업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효율이 높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처음부터 정석대로 가시는 게 여러분한테 효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스스로 하자.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것, 나만의 것. 자, 우리 생태학에서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원이라는 단어도 쓰긴 해요. 유일한 내 것. 이래야지 합격을 빨리 하세요. 그래야지.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조금 무슨 말이지? 라고 이해 안 되는 논리로 푼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합격할 수 있다는 시험이 기숙사 시험이에요. 우리는 논술이잖아요, 논술. 논술이니까 주장하는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이론이지만 그게 적정한 페이지 내에 쓰는 거니까 중요한 것만 골라 쓰는 거잖아요. 저 어떻게 보면 편집 능력이에요, 편집 능력. 근데 이 편집 능력을 중요한 걸 잘 편집을 해야 되는 거야. 나만의 것으로. 이거를 반드시 빨리빨리 깨우치셔야 되고요. 처음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한 문제 이해하는 거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만 그렇고요. 점점 속도는 빨라져요.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처음을 너무 두려워하시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3개월이란 공부 기간 중에 처음
남의 것을 취해서 자꾸 옮기기만 하시면 3개월 내내 익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말한 대로 스스로 하시면요. 이게 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빨리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1교시는 용어 문제죠. 그 다음에 2, 3, 4는 논술입니다. 자, 용어는요. 꼭 나만의 방식으로 써야 되는 것만 아니에요. 묻는, 기사처럼 묻는 거 단답형으로 탁탁 쓰기만 하면 돼요. 정확하게. 이건 어떻게 보면 기억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많은 책을 봤느냐, 뭐 많은 이론을 습득하고 있느냐, 이 정도예요. 근데 논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논술은 논리력으로 잘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길을 잘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하게 가면 끝까지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논술 점수가 안 나와서 불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길을 잘 가면 이것 때문에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용어는 간신 60점 근처만 맞으면 돼요. 자, 2, 3, 4교시 60, 60으로 합격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해서 합격해요. 이유는요, 특별히 잘하는 건 없거든요. 하라는 건 했어.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다 간당간당. 우리 합격생 한 명이 이랬거든요. 어쩜 이런 점수가 나오냐 싶게 181, 179, 183, 막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내교시가 다 골고루 그렇게 나온 거야. 단 하나도 190을 안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근데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어떤 거를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면 이게 이제 한 65만 맞아도 어떤 거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한 56 이렇게만 맞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점수를 포션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과목, 강점. 난 다른 사람보다 같이 시험 보는 사람보다 이 과목 좀 많이 한다. 뭐 이런 거를 가지셔야 돼요. 자, 어떤 걸 가져야 되냐? 중요하지도 않는 과목을 많이 알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한 거. 제가 5월 시험 분명히 생태학 많이 나온다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위원님은 누굴 지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학 많이 했으면 생태학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야 돼요. 처음에 현대 생태학 책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뭐 보존 생물학 입문 그 책을 좀 보시고 된다면 또 생태학 책 한 권을 더 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시고 안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기초이론을 모르니까 기초이론에 대한 문제가 딱 나오니까 모르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반적으로 다 보신 분들은 제 문제 예제집에는 없고 이론서엔 정리가 안 됐어도 그런 문제가 나와도 나 이 문제는 알긴 알아. 그럼 풀 수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 푸셔도 점수는 나와요. 용어라는 것을. 모르느냐 아느냐 그 차이거든요. 자, 몰라버리면은 엉뚱하게 쓰거나 아니면 다른 기초 지식이 있어요. 생태학은 좀 공부를 덜 했으나 다른 과목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응용해서도 풀 수 있어요. 그렇게 푸셨는데 이게 방향이 틀리지 않으면 점수는 또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정해진 뭐를 봐야지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태학 열심히 하면 되는데 8월 시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8월 시험은 생태보건공학 쪽으로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보통 전반하고 후반은 메인 과목이 다릅니다. 자, 생태보건공학에 50% 이상 나올 거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5월 시험은 생태학이었지만 8월 시험은 생태보건공학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과목 공부를 할 때 장점이 될 수 있게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길게보다 넓게, 깊게보다 넓게라는 말을 했죠. 근데 저희는 깊게도 조금 필요하긴 한데, 자, 깊게라고 얘기했을 때는 논문 같은 게 좀 나올 때예요. 이제는 논문은 조금 덜 나올 거예요. 논문은 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생태학이나 경관생태학 문제가 가끔 논문에서 나와요. 5월 시험일 경우에 많이 그랬어요. 특히 그 전에 경관생태학이 메인 과목일 때 논문에서 거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논문을 정말 많이 봤어요. 논문을 많이 봤는데 이제 경관생태학 쪽으로 포션이 깊게 나가진 않아요.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 다 있으니까 그것만 충분히 이해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관생태학이나 생태학이란 과목은 제가 정리해드린 거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시간은 한 타임밖에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기본 방향은 맥은 잡아드릴 수 있으나 세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세세한 내용은.
그래서 경관 생태학 책을 꼭 한 권은 보시는 게 여러분이 유리하세요. 왜? 생태보건국학이 메인 과목이 8월에 될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경관 생태학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경관 생태학을 모르면. 경관 생태학은 우리가 마지막에 배울 생태 네트워크나 생태 도시의 문제하고도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돼요.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습지와 하천, 경관 생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비탈면 산림 아닐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생태학의 일반적인 이론이 기본이지만 특히 나머지 응용을 했을 때는 경관 생태학을 좀 알아야지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 이거. 근데 처음 공부하시면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책을 지금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학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보면 한 달 정도 전반부 할 때 나눠가지고 빠르게 한번 속독으로 하시는 거야. 정독이 아니라 속독을 하시면 돼요. 속독. 탁탁 걸려서 너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버리세요. 근데 본서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제 책은 요약이에요. 저거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많은 시간 설명 못 드린다 그랬죠. 그럼 충분히 이해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답지 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경관 생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기 위해서는 책을 보셔야 되고요. 자, 생태학 책은 이번 8월 시험에는 안 보셔도 돼요. 그렇게 안 나올 거니까. 다음 5월을 볼 때 이건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8월 시험 끝나고 이거 보세요. 8월 시험 끝나고 이거 안 보시면 또 5월, 그 다음에 내년에 5월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 지금은 이거 기본서 하나 보시는 게 추천해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거는 다 제가 목록 있습니다. 제 책에 목록 있어요. 제 책에 보면 목록 있죠? 거기 적어놨어요. 경관 생태 2곳 적어놨죠?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요. 자연환경관리교수서 책에 몇 페이지인지 제가 봐드릴게요. 교재 41페이지에 보시면 참고도서 목록 있죠? 이게 저희가 봐야 될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다 보고 합격하시면 제일 좋겠으나 일일이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 꼭 반드시 봐야 된다고 찍은 것들만 사서 좀 보시고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문제를 풀 때만 그때 참고도서를 하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답지를 쓰실 땐 이 도서가 기본이에요. 이 책을 보고 찾아야 되는데 자, 검색을 해서 인터넷 떠도는 자료만 가지고 답지를 쓰면 여러분은 엉터리 답지를 쓰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는 키워드를 쓰게 되니까 반드시 여기에 있는 책들을 기준으로 사세요. 기준에 사시면 되고 경관생태학 책 중에 이동근 교수님 책과 이동훈 교수님 책이 있죠. 이 중에 아마도 이동근 교수님 책이 더 요약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돼요.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이동훈 교수님 책을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출제하시는 분은 이동근 교수님이에요. 그러나 이분의 책은 요약되어 있어서 책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동훈 교수님 책은 좀 더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이게 더 나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동훈 교수님 책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해당되는 과목을 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숙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에 다 있고, 이왕 본 김에 한 번 더 봐야 될 거 밑에 보면 참고 사이트 있죠. 사이트를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이 책 말고도 답지를 쓰기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또 찾아봐야 돼요. 논문을 찾을 때는 어디를 보느냐라고 보면 국회 도서관을 본다든지 아니면 RISS 같은 데가 있어요. 일단 근데 국회 도서관으로 다 해결이 되고요. 아니면 학회. 저희 출제하시는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회가 2개 있어요. 한국환경보건기술학회 또는 환경계획조성협회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문은요, 보건기술학회 쪽에 가면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논문을 보시면 돼요. 논문은 보건기술학회 논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논문을 검색할 때는 보건기술학회에서 한번 검색을 하시고 없으면 국회 도서관 가신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검색 시스템은 잘 돼 있어서 검색을 하면 전문 정보가 뜨죠. 거기에 뜨면 그 논문으로 찾아 들어가면 돼요. 처음 하신 분 이것도 낯설 거예요. 빨리 검색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오래 하신 분들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카페 자료도 또 일부 있는데 요즘엔 카페 활동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별로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한 2년 전부터 참 볼 게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활동이 좀 느슨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혹시나 있으면 제가 챙겨드리면 되니까. 여러분 숙제하실 때는 학회 논문, 국회 도서관 쪽에서 논문 검색하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봐야 될 사이트는 환경부 사이트야. 자, 환경부 사이트. 다른 분야 뭐 봐야 될 사이트들이 있는데 저희 분야는 환경부 사이트. 자, 그것도 잘 적으세요. 보도자료. 환경부의 보도자료로 가면 최근에 뉴스들이 나와요. 뉴스. 자, 이번에 출제 문제도 나왔어요. 여러 개 나왔어요. 여러 개. 그래서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사이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시면 제일 좋으세요. 습관처럼.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새로 만들어진 거기에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100% 나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동향이 있으면 딱 나와요. 영어 문제 중에 그린리스트라든지 논술 문제 중에 에너지타운 뭐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딱 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새로운 용어네? 뭐지? 라고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야 될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자, 기숙사 시험에 맞는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그 위에 잠깐 보면요. 문제 유형을 파악하라, 기출문제 분석. 자, 이거 기초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에서 유형을 파악하는 거가 1차적인 작업이에요. 다른 기숙사가 있으신 분들 있죠? 이 중에 이제 다른 기숙사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해서 유형 파악하는 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저희 기출문제 정리한 거는요. 지금 복사물로 안 나갔고 제 책에는 지금 한 3년 전까지밖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학원은 홈페이지 있거든요. 자료실 있습니다. 자, 오늘 이따 쉬는 시간에 가셔서 처음 하신 분 아이디 다 받으셔가지고 자료실에 보면 106회까지 해서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저는 출력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된 게 21페이지 정도 돼요. 21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걸 보시고 도대체 지금 이거는 처음 1회 때부터 다 나오는 거야.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역사가 얼마 오래되질 않아서 모든 문제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주로 나왔는지를 1차적으로 보셔야 되고 2차적은 뭐냐? 최근에 몇 년 동안 어떤 쪽이 집중해서 나왔는지. 그게 두 번째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단어에 친숙해져야 돼요. 즉 우리 분야에서 주로 쓰는 키워드에 친숙해져야 돼요. 자, 이 키워드가 막 다 낯설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단어가 다 있다니 이렇게 어려워 막 이럴 수 있는데 금방금방 쫓아갈 수 있어요. 한 내용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거의 변형,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응용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익숙해져야 돼서 이건 출력하셔서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기출문제부터 모든 수업은 기출문제부터 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면 이건 출력을 해서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기숙사 시험에 맞는 공부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정의, 기숙사 시험은요,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뭐뭐란 하면 두 줄이 딱 나와야 돼요. 기숙사 공부는 그게 출발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기출문제 분석에서 뭐 나고야 의정서란 그럼 두 줄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지만 습관이 되어야지만 이건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모든 시작은 정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정의는 암기해야 되느냐? 암기하면 좋을 수도 있으나 암기는 약간 어려운 방법이에요. 저희가 20대가 아니죠. 모든 문장을 통문장으로 암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어 통문장 암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거 봐야 돼요. 보고 암기하고 틀리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먼저예요. 정의를 하지만 이해를 하시고 정의를 쓸 때 필수적인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돼요. 단어를.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는 있어요. 두 줄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두 개 정도에서 3개일 거예요. 그것만 딱 표시를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말로 그냥 엮어서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수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할 거는 단어지
문장을 통으로 암기할 수는 없는 거야. 이해해서 이해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정의를 많이 익히셔야 돼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을 일단 없애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제가 숙제하는 요령을 설명을 할 때 정의를 빨리빨리 해라 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모르는 거 일단 없애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문장으로 만드는 거를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에 대한 공부를 집중도를 달리 하셔야 돼요. 70점, 60점 이런 거죠. 강점과 장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좀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거를 70점 목표로 해서 잘 맞아야 되고요. 못하는 거는 최대한 60점으로 끌어오시면 돼요. 영어를 정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실무를 오래 하셨는데 공부 시간이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1시간 내기 힘드신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단답형으로 용어를 써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논술은 한 교시, 두 교시가 높게 나와요. 전문 분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용어가 턱없이 낮게 나오면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럼 1교시 용어는 최대한 60점 끌어올려서 55점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는데 자꾸 40몇 점 맞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58, 9점을 떨어지시는 분이 또 수두룩해요. 이 분야에 일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잘 생각해서 내가 절대 시간 낼 수 있는 거. 내가 이 분야에 어느 분야에 일하고 있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나의 단점은 뭐냐? 그럼 단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장점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이거를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지 남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하는 건 70점 맞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건 60점 근처라도 가져야지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점수의 기복이 많이 나지 않아야지 합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절대 시간도 많이 낼 수 있고 막 이러신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 주요 과목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걸 강점으로 가지시면 돼요. 경관 생태도 어떻게 보면 이론이 강한 거고요. 생태보건관 이론이 강한 건 아닌데 실무적인 건 있으나 생태보건공 공학 쪽에 보건 쪽에 일하시면 또 드물어요. 드물다 보니까 그쪽 분야의 실무를 하시면 좋은데 실무가 아니라면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라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으로 아마 접근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클래스에는 이론으로 접근해서 그쪽 분야의 공부를 일단 많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건공학 쪽은 생태보건 계획 설계라는 책 있죠. 참고도서 목록에 보면 보건공학에서 생태보건 총론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생태보건 계획 설계론 책 있죠. 요 책을 집중해서 보세요. 자, 제가 보라고 한 책은 생태보건 계획 설계론과 경관생태학의 이동 교수님 책. 이 두 권은 책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빨리빨리. 목록 중에 총론이 있어요. 생태보건 계획 설계론. 요 두 권은 사서 보시는 게 아마 합격하시기에 유리할 거예요. 안 사서 보시면 한 번 보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권만 한번 사서 보시고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일단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8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생태보건 계획 설계론은요. 제 책보다 내용이 많다. 이론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거는 요약본, 그거는 좀 더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다 빨리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그 책이 좀 좋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를 다루라 그랬죠. 많은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많은 문제를 다루라는 거를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숙제를 오늘 복사물로 나간 것 중에 있을 겁니다. 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까지 있어요. 용어 9문제에서 10문제, 논술 한 3개씩. 보통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4일차까지 있죠. 1일차부터, 오늘 빼면 사실은 일주일에 학원 오는 시간 빼면 6일이죠. 6일인데 제가 4일로 해놓은 이유는 뭐냐. 나머지 이틀은 여러분이 부족한 걸 채우시라는 거예요. 부족한 걸 채우라는 거는 분명히 업무 때문에 바빠서 월요일, 화, 수, 목 했는데 이게 밀려요. 그럼 분명 금요일까지는 숙제를 어느 정도 해내는데 시간을 다 투자할 거예요. 자, 토요일은 테스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매번 시험 본다 그랬죠. 매번 시험을 보는데 테스트 준비를 안 하면요. 테스트가 이제 악몽으로 다가오는 수가 있어요.
쓰려고 하는데 안 써져. 그래서 토요일 하루 정도는 테스트를 위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게 저희는 이론이 많다 그랬죠. 본인이 한 숙제 책을 보고 자꾸 반복을 해서 봐주는 거예요. 이거 반복이에요, 반복. 준비를 해서 반복을 봐줘서 일요일날 이제 수업하는 동안에 잠깐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게 한번 확인 작업이에요. 24시간 이내에 확인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는 게 더 많아져요. 축적되는 게 많아져요. 이걸 준비를 안 해놓으면 쌓여야 되는데 안 쌓이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토요일날 테스트 준비 안 하고 쓰고 오잖아요. 일주일 전 거 숙제한 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험 볼 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풀어놓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걸 경험하실 거야. 그럼 내 머리가 모래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똑같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했지만 일주일 안에 한 번 더 리뷰하는 거예요. 반복. 그렇게 해서 자꾸 반복을 많이 시켜주는 그런 스케줄 관리를 저희가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테스트 준비하시고 숙제는 금요일까지 끝내셔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월화 수목 금 이렇게 숙제를 하시고 토요일 날 테스트 준비, 일요일 날 수업하러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스케줄 이렇게 하셔서 숙제는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용어 10개 다 형식에 맞춰서 풀고 논술 3개 형식 맞춰서 풀면 일을 안 하셔야지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일하시면 하시는 분이 많죠? 그럼 불가능해요. 그걸 다 하는 걸. 자, 다 하기 위한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 테니 그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기본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라고 되어 있죠. 공부할 내용, 무엇부터 시작을 하라는 건가요? 자, 순서대로 과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국제동향 이제 시작해요. 다음 주에. 국제동향 환경문제, 환경정책이 첫 번째 강의면 여러분은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리뷰를 하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예습이 숙제인 거예요. 저희가 오늘 나눠드리는 숙제가 예습이에요. 그 중에 골라서 하긴 해야 돼요. 이제 그 방법 알려드리죠. 그리고 리뷰를 해서 수업을 들으면 좀 기억이 한 번 더 나겠죠? 이거 시험도 한번 보니까 또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처음 하신 분이라면 기본과 중요 내용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정리 나온 거 있죠? 출력을 한 거 이 중에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거 있을 거야. 자, 그걸 가지고 제가 숙제에 냈어요. 자, 숙제 중에 골라서 하시면 돼요. 숙제에 용어가 10개. 처음 하신 분하고 계속 해오신 분들하고 제가 지도 방법이 다를 거예요. 처음 하신 분들이라면 1일차 용어 10개, 논술 3개예요. 그러면 이 중에 용어는 공부 시간을 정말 제 일 안 하고 이거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 풀 수 있어요. 그런 분이라면 10개를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논술도 한 문제라도 다뤄보고 오시면 돼요. 자, 처음 하신 분은 논술이 더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아니면 5시간. 제가 절대 시간은 한 5시간 내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일하면서 낼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 5시간이거든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주말 빼고. 일하면서는. 그러면 이 기준으로 설명을 더 많이 드릴 거예요. 이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제 다 못 풀어요. 당연하죠. 다 못 푸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6줄 정의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6줄 정의라고 해서 개념은 안다. 단어는 뜻은 알아야 되려면 6줄. 자, 답지에 6줄을 쓰는 거예요. 시험 볼 때요. 여러분이 써야 될 답지가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7장을 받으세요. 이렇게 표지 붙어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그러면 이거에다가 저희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거는 학원에서 파니까 사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딱 보면 여기서 6줄만 문제 쓰고 6줄만 해당되게 해서 숙제를 끝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10개를 다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못하시면 8개를 하셔도 돼요. 일단 6줄 다 하세요. 6줄 다 하세요. 다 하시고 이거는 그러면 논술은 어떻게 해? 논술은 시험 볼 때는 3페이지 이상을 쓰셔야 돼요. 논술은. 용어는 시험 볼 때는 1페이지 이상을 써야 돼요. 1페이지 이상. 근데 하는 건 6줄만 하라는 얘기예요. 개념만 하라는 뜻으로. 모르는 걸 줄여야 되니까. 근데 시험 볼 때는 3페이지만 써야 되는데 이걸 다 3페이지로 숙제는 못 해오세요. 그러면 1페이지만 쓰는 거예요. 논술은.
논술은 한 페이지만. 논술 문제는 일단 한 페이지만 해서 모르는 건 없애는 차원으로 내용 공부하고 한 페이지만 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 1차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4일치까지 다 하시는 게 일단 좋으세요. 다 하시는 게 좋고 그 중에서 그럼 이것만 하고 끝내나? 요약하는 것만 또 몸에 배우면 안 되니까 4일차 것 중에서 용어 한 4개,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그리고 논술 한 2개, 4일차 것 중에 한 2개, 요 정도만 정석으로 풀어오셔도 돼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용어는 이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1.5p나 1p로 써야지 됩니다. 시험 볼 때는 1p나 1.5p를 써야 되니까 이 두 가지 형식에 맞춰 쓰는 거 한 4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논술은 시험 보실 때 3p나 3.5p를 써야 돼요. 이 형식에 맞춰서 하는 건 2개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하는 거는 전부 다 하시는 게 좋은데 다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석으로 하는 건 요 정도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지도 방법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논술을 다 풀려고 하다 보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자료를 찾고 논문을 찾고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6줄이나 한 페이지짜리는 굳이 자료를 안 찾고 이해만 하면 되니까 있는 거 가지고 이해하고 쓰시면 돼요. 물론 있는 거 가지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문제 너무 어려우면. 이해가 안 되면 원래 교재를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채 20%가 안 돼요. 어지간하면 이해되는 거 더 많아요. 그래서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해만 해서 간단히 하는 거는 6줄, 짧게 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 그럼 6줄은 어떻게 써야 돼요? 그것도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쓰는 방법. 한 페이지는 어떻게 써야 돼요?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드릴 거 많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것도 알려드릴 텐데, 요거 개수를 줄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시간이 안 돼. 절대 시간 이렇게 안 되고, 뭐 2-3시간이다. 절대 시간에 따라서 푸는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개수를 줄이시고요. 이것도 개수를 줄이면 돼요. 용어 2개, 논술 하나.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용어는 용어 1개, 논술 2개. 왜냐하면 논술이 더 중요하니까. 용어는 형식에 맞춘 거 조금 줄이시고요. 2개 정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를 많이 주시려야 되겠죠. 다 할 수 없어요. 2-3시간 갖고는. 이거 반밖에 못 할 거예요. 반밖에 못 할 거고 이건 해보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용어 2개, 논술 2개는 형식에 맞춰서 하셔야지 시험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숙제를 안 해고 시작하면 시험을 보실 수가 없어요. 시간 내에 못 쓰니까. 자, 최소 페이지가 시간 내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막상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면 100분이 10페이지 못 쓰세요, 여러분. 6페이지 쓰신 분도 있고 8페이지, 7페이지. 그러다 하면 할수록 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익히시려면 이 숙제를 해야지 익숙하게 되는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는지. 최신 경향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적어놨죠. 자, 최신 경향은 시사입니다. 잠깐만 지우고요. 시사고요. 뭐 학교 같은 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여기서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많이 나오지만 이거를 쓸 때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초이론을 알아야 돼요. 기본 내용과 중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걸 알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합격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거는 신경 쓰지도 마시고요. 있는 거 가지고 기본과 중요 내용만 신경을 쓰세요. 자, 공부를 좀 했어도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제가 챙겨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챙겨드릴 거고 중간에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숙제에 넣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챙겨드리기 때문에 제가 챙겨드린 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대부분 나오고 뭐 좀 안 나오더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거 자꾸 흔들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본을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최신이나 시사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부기술 따로 있다. 기술을 익히라 그랬죠?
일단 처음 하신 분이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아는 게 3에서 6개월입니다. 아는 게, 이해하는 게. 첫 텀이시라면 힘드시지만 그냥 쫓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돼요. 6개월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대로 답지를 다듬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1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1년의 과정. 자, 이거는요, 절대 시간을 한 4, 5시간, 5시간 기준으로 내는 사람 기준이에요. 그럼 내가 절대 시간을 이렇게 내면 2년이 걸리겠죠. 2, 3시간을 내면. 대부분 그래요. 딱 보시면 알아요. 좀 짧게 학교 가신 분들, 1년 안에 이렇게 하신 분들은 거의 올인하신 분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올인해도 안 되시는 건 방향을 잘못 잡거나 자꾸 헷갈리거나 이럴 때예요. 그러나 이제 올인하면 조금 빨리 합격을 해요. 그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정리하는 거예요. 이 정리하는 단계. 처음에는 누구나 올라와요. 합격이 여기가 고지가 있다면 처음에는 스타트보다는 쭉 올라와요. 근데 여기에 요만큼 차이, 배지장 한 장 차이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요걸 극복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건 반드시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못 잡으면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50점이 안 되다가 그 다음 시험 합격하신 분 있어요. 이건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58, 9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한 사람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뭐가 틀렸습니다를 빨리 지적을 받아야 돼요. 지적받아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격을 해요. 그분들은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요약노트. 자, 요약노트는 중간에 제가 요약노트 만드세요라고 할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만드시면 돼요.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자, 1차적으로 내용,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책을 많이 보시면 되겠죠? 제가 말하는 교재. 그 다음에 형식이에요. 이거는 제가 문제풀이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답지 쓰는 거, 클리닉하거나 그럼 그 형식에 맞춰. 그것도 자연환경관리 교사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이에요. 테스트하는 훈련. 이 세 가지를 항상 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이거를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자, 이거 훈련을 보통 많이 놓치시거든요. 또는 형식을 우선해야 되는데 이게 1단계고요. 이건 항상 가는 거. 2번째 우선순위일 수 있고 이게 3번째 우선순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책만 정독을 한 1년 내내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교사 형식에 맞춰서 연습을 안 하니까 다시 처음에 원점이에요. 그런 사람은. 네, 원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형식부터 익혀서 내용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져요. 기간으로 보면. 형식부터 먼저 익히셔야 돼요. 익히시고 어떤 형식? 답지 쓰는 형식 얘기하는 거예요. 답지 쓰는 형식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형식을 먼저 익히시고 이론 습득하시고 학원에서 제공한 훈련을 계속 하시면 합격이 빨라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구를 갖추어라, 스케줄을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도구. 기숙사 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젤펜인데 이거 써요. 에너겔. 에너겔을 쓰는데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하고 볼펜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가 여러분 쓰는 습관에 따라서 맞는 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고요. 안 되는 분은 볼펜을 쓰셔야 돼요. 글씨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건 첫 숙제를 해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거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면 구매를 하시면 돼요. 이거 장사가 아니고 그냥 처음에 저도 몰랐기 때문에 뭘 써야 되나 이렇게 막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쓰기래 추천받아 썼는데 저는 이게 맞아서 이거를 박스채로 사놓고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펜은. 그리고 타이머 이렇게 입시용 수험생용 있죠. 그거를 소리 안 나는 걸로 준비하시면 좀 좋고요. 시간제 해놓고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게 요 답지예요. 요 답지를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답지. 거기에다 숙제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건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셔서 할 게 일정 짜기예요. 일정 짜기. 자, 스케줄 일정 잡는 거 3개월 단위로 해서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 있죠. 거기다 쓰세요. 써가지고 며칠 무슨 과목 일단 일주일 단위로 과목 이름 다 써주시고 일주일 안에서 오늘 1일차 숙제 뭐 한 거를 이렇게 쓰던지 몇 프로 달성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하셔야지만 이게 돼요. 목표의식이 없으면요, 안 해요. 거기다 써놔요. 오늘은 요거 1일차 거 완성 뭐 하고 완성도가 아니고 몇 문제 될 때 80% 달성 뭐 이런 거 써놓으면 자극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관리를 하시면 되고 그중에 전반에 한 6주 남겨놓고 요약 노트를 시작하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좀 더 타이트해요. 6주 남겨놓고는 더 열심히 해주셔야 하고 더 절대 시간을 많이 내야 되고요. 진짜 마지막 8월 1일 시험이면 그 전 일주일 휴가를 내시는 게 좋아요. 휴가를 내셔서 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보통 합격생들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 휴가를 내서 집중을 하세요. 이 한 달의 효과가 있거든요. 요것도 지금 일단 계획을 하시는 게 좋아요. 미리 말씀드리는 게 여름 휴가 다 갈 거 생각하면 이거 휴가를 못 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숙사 공부 시작하면 가족들한테 미안할 수밖에 없어요. 휴가를 항상 기숙사 시험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가족들이 다 이제 휴가를 못 가는 거야. 내가 공부하느라 여기다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빨리 합격하시는 게 가족들한테 덜 미안하고 회사 사람들한테 덜 미안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시간을 땡겨서 합격하는 거를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스케줄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답지 쓰는 거. 답안 작성이 기본이다 했죠. 어떻게 손으로 쓴다고 적혀있죠. 손. 일단 머리로 공부하지 마세요. 머리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눈으로만 이렇게 공부하신 분 있어요. 올인한다고 하시는 분이 떨어지는 경우는 눈으로 공부하고 손으로 연습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손으로 쓰는 연습을 계속 많이 하셔야 되고요. 숙제를 많이 하는 게 손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형식도 좋아지고 글씨도 개선되고 내용도 채워집니다. 아시겠죠? 손으로 쓰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쭉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넘겨서 보면요. 3페이지에 기술사 시험은 알아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 스터디 그룹 얘기가 있을 겁니다. 저희 이제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스터디를 좀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준에 맞는 분들이 좀 보이고 스터디를 하는 게 좀 유리하겠다 싶으면 스터디 그룹을 짜드립니다. 짜드리는데 이게 모든 사람을 다 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 짜는 학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비효율적이에요. 정말 안 좋아요. 아는 건 없는데 스터디를 하게 되면 남의 걸 자꾸 보는 게 처음에 습관이 들어서요. 자기 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이론 공부할 때는 스스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이론 다 채웠는데 좀 더 이제 채워야 될 때 토론 학습이 필요할 때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논술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거에 대한 지적질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스터디는. 근데 지적질을 하지 못하고 남의 거면 취할 단계라고 생각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여러분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하십시오라고 권해요. 근데 시간이 안 되시면 또 못하겠으나 시간이 되신다면 스터디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관리는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하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들. 서로 이제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서 모르는 것도 질문도 할 수가 있고 서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건 제 책이나 모범답안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교재 얘기 보면 기본 도서 말고요. 이거는 그 서점에서도 파는 거고요. 학원에서만 제본해서 하는 게 있어요. 3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4년 차다 보니까 새로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추가 자료로 된 거는 제가 작성한 거예요. 기출문제에 나온 것도 최근 것들이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같이 이론이에요. 이건 이론서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손으로 쓴 답지예요.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걸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중에 뭐 내용이 좋아서 올린 것도 있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이 완성된 게 한 70%. 그리고 한 30%는 내용만 좋아서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싫은 것도 있기 때문에 글씨가 좀 엉망이고 형식이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 이렇게 쭉 넘기면 보일 거예요. 그럼 내용을 좀 참고하라고 한 거니까 처음 하신 분이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시면 딱 나와요. 어떤 식으로 글씨를 써야 될지, 뭐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본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거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그거 다운받아서 골라내는 게 더 어려울걸요. 안 좋은 게 한 40%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걸 보고 뺏겨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놓은 내용이나 형식 괜찮은 것들만 제가 묶은 거예요. 그중에 추려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학원 수강생들이. 저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해서 빠르게 하시면 시간이 세이브가 되실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제공하는 것도 시간 전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걸려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걸 보면 훨씬 더 시간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보면 강의 듣고 복습하라, 예습하라 이거는 기본이에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체력 관리도 기본이에요. 운동을 하셔야지 시험 볼 때 특히 마지막 한 달 동안 체력이 있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고려를 꼭 해주시고 이번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생각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하시면 너무 좋은 거고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일단은 그런 마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원의 강점을 활용해서 하시면 돼요. 자료실에 모든 수업의 자료들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필요한 자료들, 수업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가 올려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뭐 올려놨습니다. 그럼 다운받아서 보셔야 돼요. 그때그때 보셔야 돼요. 계속 매주 봐야 될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는 지금은 이제 무료로 제공되지 않죠. 환급이 되고 막 이러면서 혹시나 이제 동영상 강의 필요하시면 아마 추가 금액이 있어서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녹음을 하시면 돼요. 녹음을 하셔가지고 자꾸 듣는 거예요. 자, 녹음을 활용하는 거는요. 화면으로 이제 볼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저를 직접 못 보거나 뭐 녹음 들은 것만 하고도 충분히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녹음해서 활용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도움 많이 돼요.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매주 내셔야 돼요. 숙제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수업만 듣는 걸로는 속도가 빨리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딴 게 아니고 빨리 합격하려면 숙제를 꼭 해오셔야 돼요. 숙제를 점점 양을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체크를 합니다. 빨간 펜으로. 그럼 체크한 거는 빨리 고쳐주시는 게 좋아요. 지적한 거는 고쳐주셔야지 합격 시기가 빨라져요. 보통 이걸 잘 들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안에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가 이제 합격 시기, 효율적 공부. 자, 무조건적인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꼭 공부를 해주세요. 네, 합격 수기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합격 수기를 올리라는 소리를 잘 안 했더니 최근에 몇 명밖에 안 올려 있으니까 그거라도 보시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과목 공부하시는 사람들 요령을 좀 체크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수기 좀 보셔서 힘을 얻으시면 좋겠고, 숙제 매일 숙제하기 정말 바쁘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용어 하나, 논술 하나는 최소한 풀어오셔야 돼요. 최소한. 못하겠다 해도 그거 하나. 내가 이번 주에 너무 일이 많아서 거의 숙제를 못했어. 그럼 전날에라도 이 두 문제는 풀어오셔야 돼요. 그 수에. 그러면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뭐 매주 한가할 수는 없거든요. 나 안 하고 한 주로 걸렀다? 시험 볼 때 그 과목은 자신이 없어요. 공부 숙제를 안 할 때 확실히 그 과목은 안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강의 전 할 일, 강의 중 할 일, 강의 후에 할 일, 자, 이런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예습, 그러니까 공부 기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습 복습 해주시고, 오기 전에 뭐 이론 한번 쭉 보고 숙제를 하시면 굳이 이거를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은 책이라도 빠르게 전날에 하루라도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공부하고 오셔야 되고, 강의 시간에 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꾸 쓰는 연습 많이 하시는 거 도움이 돼요. 듣기만 하면 사실 우리 수업 시간이 밥 막 먹고 이기 때문에 졸릴 수 있어요. 특히 1교시가. 손으로 자꾸 쓰면 덜 졸려요. 그 색깔펜 같은 거 좀 이용해서 자꾸 표시도 하시고 형광펜도 좀 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또 보겠습니다. 자, 제 교재만 일단 보셔도 사실은 기본기는 갖추는 거야. 일단 제 교재를 한 번은 다 보셔야 돼요. 학원에서 있는 교재는 다 보셔야 되고 최대한 강의 교재를 잘 활용해 주시고 숙제할 때도 제 교재를 먼저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숙제는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숙제할 때 유의할 사항 적혀 있죠. 일단 기본기만 말씀드리면 제목을 잘 달아야 돼요.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5페이지 있는 거. 이건 또 설명을 할 거라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가독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표나 모식도, 글씨 잘 쓰기 이런 것도 갖추셔야 되고요. 그림 못 그려도 되나? 필요한 그림은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연습만 해야 돼요. 연습. 그리고 한 개의 차별화 아이템. 자, 차별화 아이템은 나중 얘기예요. 지금은 차별화가 있었구나 정도 말면 되겠어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할 거니까 현장과 이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합격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현장 사례, 답안 늦게. 자, 이건 다 실무거든요. 실무가 있는 사람들이면 이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하는데 없다면 이론으로 채우시면 돼요. 저도 이 분야의 실무 아니에요. 적용이기 때문에 실무는 아닌데 합격을 빨리 한 편이거든요. 굉장히 빨리 했기 때문에 그 요령을 알려드린 거예요. 다 요령과 기술을 익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기출문제 그냥 뺏기지 말 거 이랬죠. 제발 뺏기지 마세요. 뺏겼다 그러면 나쁜 습관 때문에 절대 합격을 못해요.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개인의 장점 활용해라. 자, 기숙사용지 요 답지에다 하셔야 돼요. 딴 데 대해서 내시면 안 돼요.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숙제는 한 문제라도 하라고 적혀있죠. 용어나 논술하나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쓴 거 사실 오늘 첫 번째 한 수업은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하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때 말씀하신 게 그 얘기였구나. 자꾸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신 분이 있고 빨리 깨달아서 빨리 고치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얼마만큼 빨리 고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합격의 시기는.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자, 8월 1일에 이제 합격할 때까지 계속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을 해서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서 해줘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의 방향이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매번 다음 주부터는 이 내용을 답지나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2교시 이어가겠습니다.